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58에서 네모를 빼면 얼마일까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58까지 네모로 표시해도 좋은 것입니다. 네모를 7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나누기 7까지 네모로 표시해도 좋은 것입니다. 숲 전체가 네모인 것이죠. 복잡해 보였던 식이 간단히 변했습니다. 19에서 8을 빼면 1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19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간 네모는 7이 되어야겠죠. 9구단 7단을 생각하시면 파란 네모가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49를 7로 나눌 때 7이 나옵니다. 괄호 속에 파란 네모는 49인 것이죠. 즉 위쪽에서 보시면 58에서 녹색 네모를 뺀 것이 49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 네모는 9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4의 약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4를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나누기는 복잡하므로 나누기의 반대인 곱하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4는 24죠. 2 곱하기 12도 24입니다. 3 곱하기 8, 24, 4 곱하기 6, 24. 두 수를 곱해서 24가 나왔으므로 그 수로 나누어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1, 2, 3, 4, 6, 8, 12, 24는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즉 곱하기 옆에 있는 모든 수들이 약수인 것입니다. 36의 약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쓸 때는 1부터 시작합니다. 1 곱하기 36은 36이기 때문에 1과 36을 벌렸습니다. 2와 18, 36이 나오죠. 3과 12, 36이 나옵니다. 사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4, 9, 36, 4와 9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곱해서 36이 되는 수는 6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을 가운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2의 배수라고 하면 12에다가 12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12에다가 12를 더하고 또 12를 더하고 12를 더하고 12를 더하고 12를 더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더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더한 횟수를 표시하는 것이 9구단입니다.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 12 곱하기 5. 이것이 바로 12의 배수입니다. 수학을 이제 막 배우려는 6살, 7살 어린이와 수학적 어려움을 느끼는 5학년, 6학년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 쓰기를 매일 조금씩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 조카가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하셔서 어린 조카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1부터 12칸을 셉니다. 그러면 12가 나타납니다. 또다시 12칸을 더 갑니다. 그러면 24가 나타나죠. 또다시 12칸을 더 갑니다. 그럼 36이 나타납니다. 장기의 상처럼 체스의 나이트처럼 움직입니다. 계속 12를 더하세요. 1년 365일 중 300일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400번 이상 들여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정의 평화를 기가 막히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견고한 평화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이가 있기 마련이죠. 찢어지고 깨진 감정은 짧은 명상으로 회복되지만 박살난 감정을 주워 담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 상처가 어딘지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그 자리에 왕소금을 뿌립니다. 양귀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타인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뒤끝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미안한 감정에 서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여 너의 탓이야 라고 돌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감정이 두 개 있는데 분노, 화냄, 그리고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죄책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도록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자책하는 것을 두 가지 무기로 사용하죠. 그 두 가지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봉사하는 연기는 잘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은 바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 희생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하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만 최소한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감정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수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도 부족한 인생. 아주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왕수금을 뿌릴 기회만 노리는지,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며 기다려달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들의 감정에 생채기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외면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종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EMD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산속을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믿도록 말하는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